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건희 이재용 부자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포착해 수사해온 결과인데요. 자, 이 문제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문제로 일전에 저희가 인터뷰를 했던 분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차명계좌 TF위원인 박용진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난 1월에 저희가 이 문제로 의원님 모시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예, 경찰의 결론도 같은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이 이제 밝혀낸 것은 네. 그 출발이 2008년 특검 수사에서 확인된 것들이 아니고 네. 그때 확인되지 않았거나 혹은 그 이후에 조성된 그 자금과 관련된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같은 결인지 다른 결인지는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해봐야 되고요. 네네. 또 제가 지난 2월 6일 그저께죠. 그때 그 이낙연 총리한테 네. 그 2008년 그 특검에 대한 수사 및 이건희 차명 계좌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낙연 총리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예예. 그래서 아마 전면적인 수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문제 그 개요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예, 최대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2008년도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에서 근무를 하다가 네. 그 본인이 알고 있던 사실을 이제 폭로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검이 그 약 10조 정도의 금액이다라고 김용철 변호사는 그 내부 고발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특검이 구성이 돼서 확인을 한 결과 네. 1199개의 계좌에 486명의 명의로 무려 4조 5천억 원 규모의 이제 돈이 차명으로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네. 요 돈이 이른바 2008년 삼성 특검에 의해서 확인됐다고 볼 수 있는 돈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확인된 약 4천억 원 규모의 260개 계좌에 대해서는 삼성은 굳고 이 돈이 그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은 여러 정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부채청 등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른 이제 돈이 있고요. 그 당시 김용철 변호사가 이 돈은 비자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돈의 돈을 구성하는 형성하는 과정 자체가 회사의 이득을 개인적으로 갈취해서 차명으로 보관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그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냐가 되게 중요한 핵심인데 그 당시 조준웅 특검은 이건 물려받은 돈입니다라고 그냥 삼성의 주장을 그냥 일방적으로 손들어 줘버리고 끝났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도 상속 재산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병철 회장이 87년에 돌아가셨는데 30년째 상속을 하고 있으면 이게 지금 말이 되겠습니까? 자, 그럼 정리를 하면 김용철 변호사가 내부 고발했던 규모는 10조인데 2008년 조준웅 특검과 이번 경찰이 밝혀낸 걸 합해도 절반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5조 원의 그 숨겨진 차명 계좌가 더 있을 가능성을 지금 제기를 하시는 거고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그러면 상속 재산이냐 아니면 다른 조성 경위가 있느냐 이것도 좀 이제 체크해드리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경찰이 지금 오늘 입건을 하면서 조세포탈 혐의 말고 횡령 혐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바로 이게 지금 그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조금 다른데요. 이 횡령 부분은 그 임원들에게 이제 적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자금으로 인테리어에 썼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아, 횡령은 그 인테리어 비용 조달한 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돈의 형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고 이번에 똑같은 거예요. 돈의 형성은 문제를 삼지 않고 조세 포탈이라고 하는 돈의 관리에 대한 문제로만
문제를 집중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보세요. 자, 이건희, 이재용 이 두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이들의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도 투명한 유리할 소득이에요. 네. 믿기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소득이 들어오면 이게 다 공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그 금융 기관들에 의해서 확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어떤 거냐면 그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 그다음에 자기들이 은행에 저금해 놓은 돈들에 대한 이자 소득, 네. 그리고 본인들이 회사에 임직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월급 소득, 이 세 가지 소득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이 세 가지 소득은 다 파악이 되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소득을 가지고 그 주식을 사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그건 뭘까? 이게 궁금한 거죠. 이번에 경찰이 밝힌 거를 보면 이번에 밝혀진 4천억 원 규모의 이 돈이 대부분 증권 계좌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증권을 샀을 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당연히 묻고 확인하고 따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확인하지 않고 그거는 따지지 않은 채로 세금만 내지 않으셨네요 라고 확인을 했어요. 네. 근데 주식 배당, 현금 이자, 그다음에 월급 말고 어디서 돈이 나서 이 주식을 사서 모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이거를 밝혀야죠. 의원님이 제기하시는 문제는 또 다른 횡령 의혹이 있다 이거잖아요. 정리를 하면. 결국은 이건 그렇다면 삼성그룹 각 회사에서 예. 형성한 비자금일 가능성이 많고 그것은 그 회사의 이득을 발취한 행위이고 네. 우리 그 상법이나 항법에서 가장 엄하게 다루는 횡령 배임인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횡령 배임을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에 회사 돈을 갖다 썼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수사가 알겠습니다. 봐주기 수사한 건 아니고 이게 좀 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검찰에서 그러니까 다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이제 그 체크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 것으로 이렇게 좀 가름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며칠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 편법 승계 문제가 다시 이야기가 안 될 수가 없는데, 네. 자, 혹시 이 차명 계좌 문제, 오늘 경찰이 이제 이건희 회장을 입건을 했던 차명 계좌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 조성 과정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은 아무 관여가 없었다고 하는 걸 확인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성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묻지를 않으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빠지고, 네. 살아 계신지 아닌지를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니고, 의사에게 물어서 확인했다고 하는 이 수사 기법도 저는 잘 난해해서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여튼 기소 중지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모든 혐의를 다 씌우고 그걸로 그냥 사실은 기소 의견으로 보냈다고 한다면 네네. 하나만한 수사 결과가 되죠. 그래서 약간은 이게 대단히 지금 허점이 많은 수사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 증권 계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주식을 계속 매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주식이라는 건 누군가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건희 혹은 이재용 이 두 사람의 회사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비자금 혹은 횡령, 예. 혹은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예. 그 부분을 가지고서 이걸 했다고 하는 거니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가 있고요. 예. 이번에 밝혀진 것만 4천억 원인지 또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그건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석방됐을 때 오너가 돌아왔다. 네. 오너 리스크도 함께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회사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네. 앞으로 회사의 이윤을 계속해서 이렇게 총수 일가를 위해서 네. 횡령하거나 혹은 이렇게 배임 횡령을 통해서 자기들 개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는 그런 오너 리스크가 있다고 한다면 네. 저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회사들에게 가장 위험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 이런 문제들을 덜어내어야 삼성전자도 잘 되고 또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들도 우리 시장에서 네. 보다 경쟁력을 갖고 공정한 이런 질서에 부합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언제까지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이 이런 계속 비자금 의혹, 횡령 의혹,
또 무슨 동영상 의혹 이런 식으로 맨날 이 사건에 연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아주 회사에 관련 계열사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책을 하나 펴내셨어요. 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 책 제목이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뭐 네. 제목도 이렇고 또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둘러싼 국민적 반발도 너무 거세기 때문에 네. 뭐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 재벌의 문제와 이번 집행유예 판결과의 상관성 의원님은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재벌은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탄처럼 얘기했던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네. 라고 하는 것에서 핵심에 있는 존재입니다. 네. 근데 이번 판결을 보면 모든 덤태기는 이제 최고의 권력자로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뒤집어 쓰고 네. 이재용 부회장은 그냥 그 불량배한테 삥 뜯긴 약간 모자라는 학생 역할을 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자다 지금 이런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흠.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 장충기 회장의 문자에서 확인된 것처럼 재벌은 우리 정치, 법원, 그다음에 사회, 경제, 문화, 심지어 언론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네. 살아있는 최고 권력은 어찌 보면 정치 권력이 아니라 경제 권력일 수 있고 재벌 권력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재벌들이 제대로 된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개혁하고 제대로 견인해내고 규제해내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거의 8, 9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재벌이 우리 경제 전체에 엄청난 부담으로 이제 다가설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그래서 재벌을 잘 개혁하자고 하는 건 재벌을 해체하거나 타도하자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이고 예.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가장 핵심 장점인 공정성과 효율성 이것을 가지고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재벌 개혁은 지금 맞닥뜨려 있는 이 오너 리스크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에 같이 맞닥뜨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왜 질문을 드리냐면 그 집행유예 판결의 취지를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 삼성은 네. 피해자라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네. 당시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서 못 이겨서 뇌물을 갖다 준 거의 피해자식으로 뭔가 판단을 했길래 네. 만약에 법원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면 지금 의원님이 강조하고 있는 재벌 개혁권은 정반대 방향으로 분위기가 잡혀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주 그런 의미에서 아주 위험한 판결이었다라고 저는 보고요. 예. 만일에 이렇게 되면 재벌 총수들이 앞으로 어떤 일탈 행위를 하더라도 네네. 그저 이렇게 경제 권력에 의해서 정치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강압으로 한 것처럼만 꾸며지면 쏘 문제 없는 것처럼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에서 확인된 것들이 아니고 네. 그때 확인되지 않았거나 혹은 그 이후에 조성된 그 자금과 관련된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같은 결인지 다른 결인지는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해봐야 되고요. 네네. 또 제가 지난 2월 6일 그저께죠. 그때 그 이낙연 총리한테 네. 2008년 그 특검에 대한 수사 및 이건희 차명 계좌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낙연 총리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전면적인 수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문제 그 개요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삼성은 국구 이 돈이 그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땐 그렇지가 않은 여러 정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부채청 등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른 돈이 있고요. 그 당시 김용철 변호사가 이 돈은 비자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돈을 구성하는 형성하는 과정 자체가 네. 회사의 이득을 개인적으로 갈취해서 차명으로 보관하고 있었느냐, 네. 아니면 그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냐가 되게 중요한 핵심인데 그 당시 조준웅 특검은 이건 물려받은 돈입니다라고 그냥 삼성의 그렇죠. 주장을 그냥 일방적으로 손들어 줘버리고 끝났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도 상속 재산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병철 회장이 87년에 돌아가셨는데 30년째 상속을 하고 있으면 이게 지금 말이 되겠습니까? 자, 그럼 정리를 하면 김영철 네. 변호사가 내부 고발했던 규모는 10조인데 2008년 조준욱 특검과 이번 경찰이 밝혀낸 걸 합해도 절반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나머지 5조 원의 그 숨겨진 차명 계좌가 더 있을 가능성을 지금 제기를 하시는 거고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그러면 상속 재산이냐 아니면 다른 조성 경위가 있느냐 이것도 좀 이제 체크되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경찰이 지금 오늘 입건을 하면서 조세 포탈 혐의 말고 횡령 혐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네. 바로 이게 지금 그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이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건희 이재용 부자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포착해 수사해온 결과인데요. 자, 이 문제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문제로 일전에 저희가 인터뷰를 했던 분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차명계좌 TF 위원인 박용진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난 1월에 저희가 이 문제로 의원님 모시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예, 경찰의 결론도 같은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이 이제 밝혀낸 것은 네. 그 출발이 2008년 특검 수사에 최대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2008년도 김영철 변호사가 삼성에서 근무를 하다가 네. 그 본인이 알고 있던 사실을 이제 폭로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검이 그 약 10조 정도의 금액이다라고 김영철 변호사는 그 내부 고발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특검이 구성이 돼서 확인을 한 결과 네. 1199개의 계좌에 486명의 명의로 예. 무려 4조 5천억 원 규모의 이제 돈이 차명으로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네. 요 돈이 이른바 2008년 삼성 특검에 의해서 확인됐다고 볼 수 있는 돈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확인된 약 4천억 원 규모의 260개 계좌에 대해서는